네, 앞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좀 전망해 봤고요. 또 최근에 그 사형제 폐지 법안도 대표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국회 사개특위위원장으로 8월까지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사형제 폐지 법안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이 법안은 어떻게 해서 발의를 하게 되셨는지요? 예, 그동안 계속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의도 안 되고 또 전체 국회의원들의 토론이나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 구속에 처바가 있었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 문명국가에 반하는 제도이고 이 제도가 이미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그 법제도적으로 이를 빨리 장애물을 제거를 해야 EU 등 주요 통상국가나 선진국으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피할 수 있다 또는 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형제 폐지한 지 국회에 벌써 9번째 발의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의 법안과 이번에 그 이상민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과 뭐 차이점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차이는 없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형제를 폐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끊는 그 사형제도는 문명국가에 반하는 대신에 그런 큰 처벌을 요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로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네, 최근에 흉악 범죄가 상당히 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그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장대호는 검찰의 사형 구형 받은 상황이고요. 사형제 폐지되면 흉악범 어떻게 처벌할 거냐라는 또 반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네, 우선 그 흉악범 또 중대 범죄를 범한 범죄인에 대해서 형벌을 중하게 해야 되는 건 마땅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어떤 형벌을 하느냐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형이라는 거는 사람의 생명을 법제도에 의해서 끊어버리는 그 제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명국가에서 있어서는 생명권은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그 가치인 생명을 법제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끊어버린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사람이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오판이 있을 경우에 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말하면 딱 오판이 종신형이나 이럴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그래도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건 도저히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길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형벌이 효과라는 측면에서 봐도 이 사형이라는 것이 그 순간의 응고적 감정은 충족시킬지언정 범죄를 예방한다든가 이런 데에는 별 실효성이 없다라는 점이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로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게 더 형벌의 효과가 지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 우리나라가 지금 20년 넘도록 사형 집행 없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법률로 또 폐지를 해야 될까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그 EU 유럽 국가와 FTA를 맺었지 않았습니까? 네. 또 영국이나 이런 나라하고도 FTA를 맺었고요. 네. 근데 FTA 협정 내용 중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도록 사형을 폐지하도록 그렇게 명문화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EU에서는 통상 문제를 비롯해서 국제 외교적 측면에서 예. 우리나라에게 왜 그 반문명 국가 제도인 사형제를 폐지를 안 하느냐 또는 이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왜 폐지를 안 시키느냐라고 통상적으로나 국제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그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제도적으로 이를
대체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아. 우리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문명국가로서의 위상과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법제도로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통상 문제라든가 국제법상 외교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번 그 사형제 폐지 법안 국회 통과 여부, 이 법안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 법안이 전체 국회의원들의 토론과 표결을 하면 아마 분명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다루는 첫 번째 관문인 법사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해보지를 않고 한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아예 심의도 제대로 안 되고 법사위에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이게 결론이 나야 저 전체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전체 국회의원들의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회가 아예 봉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장일 때도 네네. 이거를 법사위의 법안 심사 소위에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시켜서 이걸 전체 회의에 넘기려고 했었는데 네. 결국 제가 법사위원장이면서도 그걸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각 상임위에 한두 명의 의원들의 문제제기나 반대 때문에 아예 전체 의원들의 표결이 봉쇄되고 있는 거는 분명 국회 개혁 차원에서 시정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께서 K7579님, 요즘 화성 8차 사건만 봐도 당시 범인이 누명 쓴 의혹도 있는데 사형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6897님께서는 사형제가 있어야 흉악범들이 무서워하지 않을까요?라는 이런 견해도 보내주셨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 설치 법안, 이게 모두 다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 하실 때,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실 때 통과한 법안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검찰개혁 관련된 논란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지가 참 궁금해요. 이 검찰개혁은 당연히 오랫동안 국민들 요구나 또는 전문가들의 논의에 의해서 개혁을 아주 과감하고 크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일을 검찰이 개혁하지 않아서 그로 인한 오남용이나 또는 잘못된 폐해를 국민들이 입고 있다. 이런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제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 안건 절차 결정할 때보다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 안건보다도 지금 정부나 법무부나 또는 검찰에서 하는 안들, 발표하는 안들은 사실은 좀 더 진전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빨리 법제도화하고 법 운영상 정착이 되도록 우리가 뒷받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 쪽에서 이게 이전에 합의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과 같이 처리를 하겠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 검찰 관련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를 하자라고 제안되는 상황인데 야당 쪽 돌아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거를 정략적으로 선거제도, 예. 그 선거에 관한 룰을 정하는 제도와 이 사법개혁을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이 마땅한가는 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사법개혁은 어찌됐든 선거제도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사법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시급합니다. 네. 그동안 여러 차례 이 개혁을 해보려고 시도는 했습니다만 번번이 좌절됐고 그것이 그런 배경에는 검찰의 저항이라든가 일부 저항이라든가 또는 사회 여러 세력들의 저항 때문에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분출하는 국민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검찰도 개혁에 대해서는 호응하고 이에 대해서 협조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참에 검찰 개혁을 빨리 시간이 지나고 잊혀지기 전에 이걸 과감하게 해내야 된다라는 초안에서 지금 해야 시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국회 차원의 법안 처리를 통한 검찰 개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법무부 중심의 검찰 개혁안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조국 장관이 직접 이 검찰 개혁안 발표하기도 했는데 법무부 차원의 개혁안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보다도 더 과감하고 진전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속 처리 안건 절차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건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에 관한 법안입니다만 이번 법무부가 발표한 안들을 보면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법안들, 특히 조사받는 피의자의 인권이 형사소송의 절차의 이념과 가치에 맞게끔 그를 실현한 법 제도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그냥 발표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법제도적으로나 법 운영적으로 확실하게 담보가 되고 실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조국 장관이나 또는 법무부 또는 그 검찰의 그 협조적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네. 민주당 내에도 지금 검찰개혁 특위가 있고 박지민 의원과 지금 공동위원장 같이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예. 조금 전에 지금 그 보도가 들어온 걸 보면 그 이인영 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2+2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이렇게 회동해서 모레 수요일 2시 반부터 1차 회의 지금 하기로 했다고 나왔거든요.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사법개혁 법안들을 이제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접점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검찰에 대한 비대한 권력 집중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합리적인 그런 구조개혁, 말하자면 검찰이 유능하면서도 네. 오남용의 폐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 집중된 권력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궁극적으로 마련돼야 된다라는 점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공감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역할을 검찰과 경찰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네. 또 일정 부분 또 협업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야당도 동의할 거라고 믿고요. 가장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 공수처인데 네. 공수처도 야당이 생각하는 정권의 앞잡이가 된다라는 부분을 비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 장치를 그런 정권의 앞잡이가 되지 않게끔 제도적 장치를 하고 그 살아있는 권력, 특히 판사, 검사, 경찰 고위직들에 대한 견제와 비판, 항시, 감시를 위한 공수처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야당도 동의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이번엔 그럼 검찰개혁 가능할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저는 야당도 분출하는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를 예. 무한히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법개혁, 특히 그 핵심인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이참에 해야 된다. 또 지금 해야만 네. 제대로 이뤄낼 수 있지. 만약에 이를 차일피일 미루면은 또다시 그 일부 기득권의 네. 저항에 의해서 다시 좌초되고 말 것이다라는 그동안의 교훈을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